자, 2024년 토요일 동안거 정치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의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행보는 어찌 나가야 하는 것인가? 삼의 질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삼의 질, 삼의 질량은 어디에 있나 얘기를 해보지만 지금까지도 자기의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삼의 질에 얽매여 살아왔지 그 너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삼의 질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생의 질량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4주. 딱 그만큼 그 이상의 너머의 차원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예요? 성공한 다음에 나는 망했네 소리를 하는 것이야. 망했네라는 것은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내리는 표적에 걸려갖고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삼의 질량은 정확히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육생량의 의지에 나가는 것인가? 정신량의 의지에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인생량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가? 삼의 질은 인생량에 있다는 것이에요. 일 안에 육생량, 거기에 이 안에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 누리는 차원이 인생량이라. 만족을 통해 행복을 영위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누가 알고 있을까?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생량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왜 통일의 원년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육생량, 정신량, 인생량의 차원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 이 깊이는 있어요. 남북은 중신잡이 질량으로 생사여탈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동서는 생장, 수장, 질량으로 천변만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신잡이 질량, 남북이 흐트러지면 동서, 육생살이는 천변만화를 일으키질 못하고 있는 현실이 어려워지는가. 그러니까 천변만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경제가 어두워지고 세계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내 앞에 있는 아프리카의 그 대륙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험악해지는데 우리는 이 차원마저 놓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육생량.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이 인육을 건사시켜 누리는 차원을 육생량이라 그러는 것이고, 또 이 육생량에 들어가 사는 인기의 차원은 비물질 차원으로서 그 행보를 다해 나가는 게가 정신량이에요. 그러면 정신량은 뭐예요?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저승의 위계가 이승의 투영이 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이 되는 바라 이승의 공적을 쌓기 위해 주어진 저승의 위계가 육생량이야.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성공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버려드리는 차원은 이미 지났고 아쉬워 찾아오는 너를 위해 써야 되는 차원인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정신량이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에너지,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에게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쓰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빛은 물질에서 나타나요. 이 물질의 빛을 크게 대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배터리라는 것이죠. 배터리에, 요만한 충전 배터리에 계속 충전만 시켜봐. 나중에 그 배터리 폭파돼 버려 쓰지 못한단 말이야. 내가 아쉬워 충전시킨 만큼의 아쉬운 빛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발명이 된 게 배터리고, 그게 바로 인육과도 같다. 그러니까
그 벌어들이는 육생량에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을 부과시켜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의 그 쓰임을 다하면 우리는 인생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량이라는 것이죠. 육생량은 무엇이고 정신량은 무엇이며 인생량은 또 무엇인가. 딱 여기서 육생량 하나만큼이 물질의 차원이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정신량은 쓰임을 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비물질 차원이고 인생량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영위할 수 있는 행복의 에너지라. 이것도 비물질 차원이죠. 만족은 육생량으로 인육의 차원에서 육생 안위의 차원에서 느끼는 게 만족이고 행복은 이 만족 넘어 정신량을 부과시켜 누구나 똑같이 이러한 삶을 영위시켜 나갈 때 누리는 게 인생량 행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차원이 육생량이고 비물질 차원 정신량 또 그에 부합되어 누릴 수 있는 게 인생량도 비물질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쵸? 원통하고 비통한 이 삶을 왜 느끼며 살아가는가? 언제부터 느끼는가? 이 원통, 비통하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부터 우리는 한 맺힌 삶을 살아가요. 이기적이라. 내 육을 건조하고 내 육생 안위를 이룰 때만이 나는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내 육신을 건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쉬운 활동의 주체로서의 삶이라. 그 한 맺힘이 있어요. 그 한 맺힘은 지수와 풍채, 인육을 쓰면서부터 불사불멸 체인 인기에게 맺히기 시작하는 게 한이에요. 한 맺힌 육생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인육을 쓰고 최초 저성으로 돌아가면서부터 맺히고 있음을 아는 게 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착은 무엇일까요? 집착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면서부터 육생량으로부터 정신량이 부재하여 청기의 원소 인기에 맺기 시작하는 것이다. 집착도. 그래서 이 집착이 많이 서려 있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인기가 인육을 벗으면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이 저승이 어디냐? 본줄 차라 본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본줄 차라 본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냐? 우리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으로 살아가는데 구천이 어디냐? 구천과 본줄과 본산은 한 라인에 같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생전에 집착이 너무 많으면 살아생전에 머물고 살아생전에 집착한 그곳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집착기가 되는 것이지. 집착기가 원한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줄 차라 본산으로 들어가지 못해. 같은 라인에 있어. 그러면 이 집착을 벗어주면 이 한을 벗게 하면 본줄 차라 본산으로 찾아가는데 이 집착과 이 한을 벗게 해주는 곳이 없다. 그래서 숱한 그 인간 세상에는 한 맺힌 곳이 많이 있고 집착에 서린 곳이 많이 있어갖고 자칫 잘못하면 동티 걸린다. 어느 한 곳에 함부로 가지 마라. 동티 걸리면 무슨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대통령이 본가지의 중심 그 여왕이 세상을 버렸음에도 조문을 갔는데도 조문을 가지 못한 또 떳떳하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동티 걸릴까봐 무서워서. 뿌리 민족의 대통령이 동티를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가 집착을 녹여줄 수 있는 그 기운을 가진 양반이 그게 두려워 가지 못했다면 뿌리 민족은 어떡하라고 할 것이야. 잘못된 가르침이 내려왔으면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그 자체가 집착이 되고 한이 돼. 이승에서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게 한이 되는 것이지. 이 한은 어떻게 풀어줄 것이야.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선순환은 육생량에서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 사에서 정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사에서 정. 그러니까 사의 세상은 무엇인가? 육생살이 육생시대, 이 선천시대는 유권사를 위한 물질의 세상, 물질에 놀아난 심의 논리의 세상. 그러니까 약육관식, 그 다음에 심의 논리, 그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 치우친 사회 세상, 더 가지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세상이라. 그러면 더 가지고 더 누리고 힘을 위한, 힘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저승의 위계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승의 위계를 왜 이성으로 갖고 왔을까? 위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이들이 따르는 것이고, 얕으면 얕을수록 적은 이전이 따르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에너지, 그 육생량, 그것을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연이 찾아오면 그 많은 인연에게 나의 에너지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대의 정당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근데 이것을 힘으로만 누린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내 말을 안 들으니 너한테는 먹을 것을 안 줄 것이 하는 것은 순전히 힘의 논리. 우리 인간은 오늘날까지도 그리 살아왔고 오늘날까지도 업그레이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동물 다루듯이 반려동물을 다루듯이 힘의 논리로 그렇게 다루어 나가고 있으니 어찌 치우친 사회 세상이 아니 될 수 있겠어. 유권사를 위한 세상은 치우친 사회 세상, 힘의 논리의 세상이라. 이 정은 치우친 사회에서 너와 나의 삶의 질을 바르게 형성해 나가는 거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까 삶의 질량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받아온 육생의 기본급 육생량. 그 두 번째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 그 다음에 육생량에 부과시킨 정신량으로 영위에 나가는 인생량. 근데 우리의 삶의 질량은 육생량으로 인해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생량 밖에 받아온 너의 기본의 에너지 밖에 살지 못하고 우리는 저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을 때의 삶, 나이 먹고의 삶, 비루해지고 비참해지고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조화와 균형은 치우친 사회 세상이 육생살이라. 이 운용의 주체, 더 가진 자들이 치우친 사회 세상의 치우침에 정의 추를 올려놓았을 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정의 추는 이것이 맞는 것이고 저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정의 에너지의 추는 달리 부과되는 것이고 내 앞에 온 인연에 따라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정이라는 이 정의 차원, 이 정의 법은 정해진 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져다 쓰는 정의 법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의 추, 이 질량을 치우친 사회의 추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에서 정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다. 선순환은. 삶의 본질은 사. 사는 모든 물질이에요. 육생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움, 사의 아쉬움이에요. 모든 물질은 아쉬워요. 이 육은 아쉬워요. 아쉽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해 먹습니다. 먹고 나면 영양분을 소비한 것은 다시 쏟아놓고 또 다른 걸 먹어야 돼요. 계속 먹고 돌리고 에너지를 쓰면 충전하고 쓰면 충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사의 삶, 육생살이 삶. 그래서 인간에게 정확히 그려놨어요.
뿌리, 몸통, 가지. 이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지기의 모든 기운을 흡수해 몸통을 통해 가지를 올려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을 룰모델을 삼은 게 인간이에요. 인기는 천기의 원수이기 때문에 천의 기운을 받기 위해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가 무엇인지 뿌리를 견주하기 위해 머리카락이 난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는 흡수구가 있어요. 7개의 흡수구, 2개의 눈, 2개의 귀, 2개의 콧구멍. 물론 이 코는 하나의 구멍으로 나와 있지만 2개의 콧구멍의 작용은 다르다. 그리고 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7개는 흡수구예요. 다리 밑에 있는 활동의 주체의 구멍은 배출구, 모든 걸 배출을 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무도 똑같지 않아요? 가지는 배출구로서 배출하기 위해 무엇을 열매를 맺어요? 과일을 열매를 맺는 거죠. 배출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봐. 인간의 배출구는 똥으로 나와갖고 뭘로 들어가? 육의 영양분 거름으로 들어가지만 이 나무의 열매는 육의 영양분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 돌고 도는 차원의 깊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지에서 열매 맺는 이 열매의 영양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그 인기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이죠. 진짜 맛이 있고 영양분이 철출한 것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뿌리에서 영양 성분을 잘 섭취를 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뿌리에서 영양 성분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것인데, 모든 과일은 인간에 의해 이가 결실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어떠한 걸음을 얼마만큼 함유시켜 주느냐, 이에 따라 갖고 하늘의 질량, 비를 얼마만큼 적절히 맺주어서 보내주느냐. 그래서 이 물질은 아쉬움의 질량인 것이고, 정은 비물질로서 이로움의 질량인 것이에요. 물은 비물질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래서 모든 만물을 육성을 해요. 근데 땅 속에서 나오는 물도 있죠. 검은 물, 석유. 그건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육의 생명체를 그거는 절대 못 살립니다. 죽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 땅에서 치솟는 석유.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들의 삶의 질이 달리 나타나요. 이것을 깊이 얘기하려면 아직까지는 나를 추구하고 나를 추종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멈춰버려야 되는 것인데, 검은 물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마천루를 움직여요. 하늘의 물은 순환을 일으키는 것이지, 모든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땅 속에서 솟아나는 육의 생명체가 있는 것인데, 땅속 고유의 질량으로 있는 이 석유는 마천루를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인간의 지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달리 나타나요. 이 차원은 좀 더 나중에 논하기로 해보고, 삶의 본질은 사의 아쉬움이 정의 이로움을 찾는 데 있어 음양 차원도 아쉬움이 이로움을 찾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에 있으니, 결국 이로움은 운영주체로서 음이요, 아쉬움은 활동주체로서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논하는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원년에 왜 이렇게 음양의 이론까지 끄집어내야 하는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란의 육생은 이안의 인생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란의 육생살이 선천에서 이양의 인생살이 후천을 연결해 나갈 그 교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교화를 나는 그 1대 36년, 3대 108년에 자리한 업그레이드 시대라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그 일생으로 얘기를 하자 보면
어린 시절을 통해 성인 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생장, 수장, 30, 40, 50, 60,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도, 동서남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 삶의 차원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대, 이 시대를 나는 20에서 30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음양 차원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가정을 이루고 나서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대는 뭐예요? 물질 차원의 육생의 에너지, 육생의 물질 문명만 이루어 놨어요. 그러면 육생의 물질 문명만 이루어놓은 상태에서 그 쓰임을 다하면 상하의 질은 다르지만 좌우의 결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지평선은 멀리 있어갖고 눈에 시각적 자격으로 수평을 이루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겠지만, 이 물은 모두 잠기게 만들어 수평을 이루게 만들어.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원리고 대자연의 가르침이고, 이게 대자연의 사랑이라. 이 상하의 질은 다르지만 좌우의 결은 같게끔 맞춰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로움은 운용의 주체로서 음이라는 것이고, 아쉬움은 활동의 주체로서 양이라 할 수 있어요. 남북은 왜 중신잡이 질량으로 생사여타를 담당하는 것이며, 동서는 육생살이 육생량을 담당하는 천변만화를 일으키는 활동 주체로 자리하고 있는가 정확히 나타나요. 해가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천변만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에 있고, 이거는 중신잡이 질량이 중심을 잡아줄 때 천변만화를 일으키는 활동주체 질량이 활동으로서 지상의 만물을 일으키는 것이죠. 육의 생명체를 일으켜 육권사를 위한, 육생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남북은 중신잡이 질량으로서 생사여타를 담당하는, 그래서 삶의 안위,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가? 힘의 논리로 살아갈래.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서 하나 되어 살아갈래. 이 중신잡이라는 거예요. 중신잡이는 하늘이 관장하는 것이고, 생장수장은 지기가 땅에서 관장하는 것이에요. 땅은 하늘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왜 남북은 중신잡이이고, 왜 동서는 생장수장, 활동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 반도가 처해진 입장이 바도 어디에 있는 것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위도 저기 30도에서 45도 사이가 가장 중신잡이 질량으로서 사방을 통해, 동서남북 사방을 통해 사계의 변화가 가장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계의 변화가 가장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육생을 통해 육생량을 생산하기에 가장 알맞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경도, 남북은 왜 중심을 잡아줘야죠. 그래야 생장수장을 그 행위를 다 하는 거고, 중신잡이는 운용의 주체라고 그래서 만물을 운용해 나가는. 그래서 활동 주체는 천변만화를 일으켜 만물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요. 땅에서는 검은 물 석유가 올라와요. 이걸로 인해 우리는 일으키는 게 육생 문명인데, 지금은 안타깝게 실이 모든 문명은 석유로부터 빛으로부터 시작됐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천기가 없음으로 인해 마천루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마천루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오늘날의 낙골 땅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아파트에서 가만히 보면 낙골 땅에
그 확대가 아파트와도 같아요. 거기 정신량이 있고 쓰임을 다함이 있다라면 살아생전에 거기서 살지도 않을 거고 죽어서도 거기서 모셔지지도 않을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육생을 살다가 육생으로 돌아가니 육생량만이 남겨져 있는 이 처절한 현실을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그 그림을 그려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차원을 깨우치질 못하고 있어요. 천지인, 뿌리몸통하지, 상중하,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뉜 세상의 공정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에 있으니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행위의 차원이 달라요. 선순환은. 기브 앤드 테이크와는 나눔의 격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진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해야 할까요? 진리를 모르면 논리도 모르는 법이에요. 그러면 논리는 무엇이에요? 진리도 모르고 논리도 모르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가요? 동물과 다르지 않아. 동물적 차원의 삶, 육생살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진리도 모르고 논리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진리도 모르고 논리도 모르는데 추론은 해. 추론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의 삶은 그 어디에다가도 중심을 잡고 중심잡이로서의 내 가치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논리는 뿌리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적 차원, 지식으로 만들어낸 게 논리라는 것이죠. 뿌리에서 생성된 게 몸통이라 몸통만 있고 뿌리가 없으면 그건 논리예요. 1대 36년 그 이상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 차원의 삶, 그것을 육생의 세계에, 육생의 동물의 차원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건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돌연변이는 뿌리가 없어요. 이 천상의 씨가 있어 이 지상에서 그 씨로 인해 뿌리를 통해 육의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이지. 천상의 씨가 없는 육생의 생명체는 결코 1대 36년을 통해 갖고 많은 종의 변식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가르침도 천상에서 시원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그 가르침이 내려온 것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저승의 위계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이 뜻은 모든 게 천상의 질서에서 투영된 게 지상의 질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지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천상의 질서대로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이 지상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 논리, 인위적 작용으로 인해 우리는 1대 36년 이상의 크지 못하고 보등 위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숱한 논리들이죠. 숱한 철학적 가치관은 많이 나오고 숱한 가르침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천에서 내려오는 근본의 뿌리가 아님으로 인해 1대 36년에 막혀 더 이상 그 해답을 얻지 못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육생의 동물들도 많아요. 진리란 변하지 않는 순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씨는 하늘에서 지기로 내려 땅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그 씨를 발화시키기 위해 하늘에선 비를 뿌려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뿌리에서 몸통이 자라나 이 몸통에서 가지를 생성시켜 결국 이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어갖고 땅속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 순환의 공법이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라는 것이죠. 뿌리, 몸통, 가지. 자, 그렇다면 인간 삶의 체계에서도 대자연의 법도는 순리, 이치, 섭리와도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같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법도가 내리면 몸통에 뿌리가 내려 가지에 그 열매를 맺는데 그건 뭐예요? 하늘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하늘에서는 줍니다. 그건 대자연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대자연의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인간 생활에 적용되면 대자연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논리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틀 안에 갇혀 놓은 것이에요. 이 틀 안에 갇혀서는 인간은 자기의 그 자유의 나래를 펼치지 못한다. 왜 자유의 나래를 펼치지 못하는가? 자유지마저도 구속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자유로운 인기가 자유롭지 못하게 인육에 갇혀 자유의지를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유를 찾기 위한 곳에 있어요. 그러면 자유를 찾기 위한 그 씨앗은 이미 이 인간이 살아가는 지상 이 땅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고, 땅 안에 숨어져 있는 이 진리의 법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뿌리로 생성해요. 이 법도는 그러면 대자연의 법도여야 하는 것이고, 순리, 이치, 섭리, 이게 정확히 작용이 될 때만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논리는 뭐예요? 진리가 되지기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씨에서 뿌리에 그 생성된 법도가 자리하나 1대 36년에 머물러서 결국은 뭐예요? 몸통으로서 그 생성시키는 그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논리가 되는 것이죠. 진리와 논리는 이 뿌리에서 이 가지 몸통을 생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줄기가 나와서 몸통으로 자라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할 수, 가지로 나와 이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리도 많이 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논리와 진리는 순환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못하느냐에 따른 것이죠.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일으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순환, 순리, 이치, 섭리에 따른 것이에요. 육생 넘어 인생의 이한, 육생은 일환으로서 그 넘어 인생의 이한이 가리키고 있어. 어린 시절은 주어진 것이에요. 그 씨가 뿌리로 발아하는 것은 하늘이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정의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하늘의 에너지를 심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지식만을 가리켜 받아온 육생량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삶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지식으로 인해 인간의 배움은 어디까지예요? 성공하는 데까지 배움에 있어.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자 가리키기 때문에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인연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돼요? 경쟁자가 돼요.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에서 너의 불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행복이라는 소리까지 나와 있어요. 이 지식에 국한되어 있으니 함께 하나 되어 손잡고 살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잘못된 지식적 차원의 삶을 가리키고 있어요. 가르침의 교육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내면은 그거 아니면 인간은 동기부여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의 동기부여를 시켜준 것은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동기부여. 성공해라, 성공해라. 성공하면 남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 성공하면 뭐가 있어요? 좋은 집이 있어요. 성공하면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성공하면 뭐가 있어요? 유명한 메이커가 있어. 그게 그대에 따른 육생의 삶이지 보이지 않는 인생의 삶일까? 그리고 그러한 육생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오래 갈까? 이 지기에서 생성된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 너는 좀 더 길게 태어났고 너는 좀 더 짧게 주어졌으니 길고 짧은 것에 대한 시간만 있을 뿐 어차피
그 육생에 대한 삶의 에너지는 얼마 가지 못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어린 시절, 나를 위해 살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다리는 성인 시절,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은 노인 시절을 위한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육생량을 통해 정신량을 배워야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성인 시절은 정신량을 통해 인생량을 배워야 하는 것에 있어요. 정신량과 인생량.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신량을 통해 인생량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 시절 육생살이도 무엇인지 모르는데 인생을 가리키면 이해하지 못해요. 성인 시절에 들어서나 육생을 통해 맞이하는 게 인생이라 정신량을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점에 있어서 1대 36년, 3대 108년이 업그레이드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이 사람의 일생을 60으로 잡으면 20에서 30의 사이가 1대 36년, 3대 108년 업그레이드 시대와 같다. 업그레이드 시대는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는 것이다. 왜? 30, 40, 50, 60은 생장, 수장,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을 통해 내가 나의 삶의 결과물을 심어서 수확해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수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뭐가 있어요? 음양, 화합의 공유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시기라는 것이죠. 자, 아주 중요한 때예요. 정신량을 부과시키는 때가 육생량과 결혼하는 때라, 화합하는 때라, 하나 되어 나가는 때라. 어떻게 하나가 될 때 부족한 그 정신량을 부과시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에 대한 쓰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스포츠 경기에도 네가 뛰어난 경기 운동신경과 경기력을 가졌어도 그 너의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하면 너는 그 경기를 망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일과 방신, 오만, 기타 등등의 얘기를 쏟아붓지 않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 업그레이드 시대에 그렇게 인간들에게 쏟아붓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져요. 왜 말들이 점점 짧게 나오고 쌍소리도 육두 문자도 점점 짧게 나오면서 그냥 한 방씩 훅훅 매기게 되는 것인가. 이게 업그레이드 시대에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인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결혼할 때 결혼하라고.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 부과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져서 빈익빈 부익부 쏠림의 현상으로 양극화로 인해 인간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우침 속에 살아갈 것이다. 일대 기계식은 육생량을 통해 배우고 2대 아날로그는 정신량을 창출하게 됨으로써 3대 지지차를 통해 인생을 누리는 차원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1대 36년, 3대 108년의 차원이 지나가면 2025년부터 인생량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정신량을 창출하지 못하면 과연 인생량,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 심의 논리,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선천시대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생살이 인생시대는 후천시대라. 선천 육생과 후천 인생의 가교가 정신량이라 육생의 쓰임을 다할 때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생은 만족이라고 그랬죠. 육의 만족. 인생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가 누리어 나가는 빈물질 차원이 어우러지는 것. 그래서 행복은 무너지질 않아요. 하지만 육생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욕심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쉽다리 무너진다. 그 육생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실패라는 표적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남북은 중신잡이 운용의 주체로서 생사여탈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서는 생장수랑 활동 주체로서 천변만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아울러 남북이 중신잡이 질량을 흐트리면 동성은 천변만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라 얘기해 왔습니다.